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인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패션이란 무엇인가요? 혹시 오른쪽처럼 체크무늬 남방인가요? 물론 체크남방 무늬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드라마 보면 멋진 개발자가 체크무늬 남방을 입고 있는 걸로 나오니까요. 하지만 개인적 취향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개발자라면 그래도 개발 티셔츠가 그리고 겨울에는 후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옷장에서 좀 꺼내봤더니 이렇게 많이 모았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이 많은 개발 티셔츠들 과연 어디서 구했을까요? 컨퍼런스를 가서 받기도 했고, 미덥 혹은 해커톤에 참여를 해가지고 받았던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중에서 가장 애정이 가는 거는 아무래도 헥토버 페스트에서 받은 티셔츠들이 아닐까 싶어요. 이 헥토버 페스트 티셔츠 제가 2018년부터 매년 받고 있는데요. 과연 제가 이 티셔츠들을 어떤 식으로 모으고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오늘의 제목은 나의 헥토버 페스트 축제를 위하여입니다. 저는 발표자 서지연이고요. 편하게 치즈라고 불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행사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주제는 헥토버 페스트 그리고 제가 어떻게 오픈소스와 친해지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여기 오늘 오신 거 보니까 헥토버 페스트에 대해서는 다들 한 번쯤은 찾아보셨을 것 같아요. 오늘 행사 이름이 헥토버 페스트 서울인데 설마 찾아보지도 않고 오지는 않으셨겠죠? 믿고. 그런데 사전 조사를 보니까 헥토버 페스트에 아직 한 번도 참여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헥토버 페스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간단히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모두에게 열린 글로벌 오픈소스 행사, 그리고 GitHub 리파지토리 혹은 프로젝트에 4개 이상의 풀 리퀘스트를 날리게 되면 우리의 취향에 맞는 티셔츠를 보내주는 이러한 행사입니다. 어, 4개의 풀리퀘스트라는 게 사실 적지 않은 숫자는 맞는 것 같아요. 그것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밸리드한 그러니까 유효한 풀 리퀘스트를 꼭 날려야지만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2014년에는 무려 50개의 커밋이었어요. 50개의 그것도 프라이빗 말고 퍼블릭한 커밋을 10월 한 달 동안 해야지 저 티셔츠 하나를 줬습니다. 정말 너무하지 않나요? 이렇게 극악무도하게 2014년에 디지털 오션이라는 회사에서 헥토버 페스트라는 행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정말 너무 어마무시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이왕 우리 헥토버 페스트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 거 역사에 대해서도 잠깐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부터 헥토버 페스트는 시작이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개 이상의 커밋을 해야지만 티셔츠 하나를 주는 그러한 행사였는데요. 그때는 약 500명 정도의 이제 오픈소스 컨트리뷰터들이 티셔츠를 받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인 2015년부터는 이제 드디어 우리의 깃헙과 함께 콜라보레이션을 하면서 정말 다행히도 4개의 풀 리퀘스트를 날리게 되면 티셔츠를 주는 행사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6,000명이나 갑자기 많은 분들이 완료를 하게 되죠. 그리고 2016년, 2017년으로 되면서 점점 이 규모가 커지게 됩니다. 저는 2018년부터 이 헥토버 페스트의 존재를 알고 참여를 시작하게 됐는데 이때는 5주년을 맞이해서 풀리퀘스트 5개를 해야지 티셔츠를 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는 시작이 5개였어요. 라떼는 말이에요. 이렇게 5개를 해야지 티셔츠를 줬는데 4개면 좀 괜찮은 거 아닌가요? 2018년에는 약 4만 6천 명이 이 챌린지를
완료를 했고 2019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6만 명 그리고 올해는 약 7만 명이 완료를 하고 티셔츠를 보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규모인 것 같아요. 이러한 큰 규모가 될 때까지 2014년부터 꽤 오랜 시간이 흘렀죠. 그러면서 10월은 헥토버, 그리고 오픈소스에 기여를 하는 달이라는 문화가 굉장히 많이 퍼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디솔루션과 깃허뿐만이 아니라 다른 오픈소스들, 다른 회사, 테크 회사들에서도 다양한 이벤트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10월을 헥토버, 그리고 티셔츠 헌팅 시즌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다른 오픈소스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헥토버페스트 스웨그리스트닷컴 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정말 친절하게도 헥토버페스트 이벤트 하는 여러 오픈소스들 그리고 테크 회사들에 대한 리스트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이제 헥토버페스트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요. 들어가 보시게 되면 뭐 서클CI라던가 젯브레인이라던가 정말 많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혹은 모르고 있는 다양한 오픈소스들에서 10월 한 달 동안 이벤트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올해 여러분들이 꼭 받아가셨으면 하는 선물이 있어서 잠깐 공유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젯브레인 모두 다 알고 계시겠죠? 우리의 사랑 인텔리제이 정말 비싸고 좋은 아이디를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젯브레인에서 10월을 맞이해서 이 헥토버 페스트에 참여한다라고만 등록을 해도 한 달 동안 사용을 할 수 있는, 한 달 동안 올 패키지를 사용을 할 수 있는 코드를 선물로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바로 사용을 하실 수 있고, 또 만약 4개의 모든 풀 리퀘스트를 제대로 완료를 하게 되면 무려 3달 동안 사용을 할 수 있는 코드를 주니까 여러분들도 꼭 오늘 바로 등록하셔서 젯브레인 프로덕트들을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지 않나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러한 다른 이벤트들이 2018년도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2018년도에 헥토버페스트 이외에 다른 이벤트들을 참여했던 것들을 또 공유를 드릴게요. 2018년도에는 우리의 사랑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정말 산타 같은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이벤트를 했었는데요. 보시면 하나의 풀 리퀘스트를 마이크로소프트 오픈소스 리파지토리에 참여를 하게 되면 티셔츠를 주는 이런 정말 고마운 행사를 했습니다. 저도 그때 하나 정말 작은 기여를 하게 됐고 그 결과로 작년까지 해서 총 3개의 티셔츠를 획득했습니다. 맨 왼쪽부터 보시면 헥토버페스트 2018년도가 그리고 2018년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주신 정말 예쁜 티셔츠 그리고 제가 오늘 입고 있는 2019년 헥토버페스트 이렇게 3개의 티셔츠들을 획득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여를 해가지고 선물을 많이 받았는데 과연 어떠한 식으로 제가 기여를 해서 이 티셔츠를 받을 수 있었는지 이제 후반부는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 첫 번째 기여는 제가 쓰고 있는 것부터 둘러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좀 운이 안 좋은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제가 쓰는 라이브러리를 하다가 가끔 버그를 만나기도 했었어요. 이제 처음에는 물론 이게 버그인지 모르죠. 이제 오픈소스는 뭔가 믿고 가는 게 있으니까 설마 내가 다큐멘테이션을 잘못 읽은 거겠지. 내가 잘못한 걸 거야. 하면서 이렇게 둘러보는데 뭔가 좀 쎄해요. 이게 안에 막 둘러보면서 코드를 읽어봤는데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싶어가지고 이제 풀 리퀘스트가 날린 거죠. 이게 내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돌아야 되는 것 같은데 엉뚱하게 B라는 방식으로 돌고 있어. 이게 뭔가 잘못된 걸까? 이게 혹시 빠진 거 아니니? 하고 물어봤더니 역시나 미스테이크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히스토리를 보니까 진짜 그야말로 실수로 이제 하나의 파라미터가 빠진 뭐 그러한 실수였어요. 사실 이러한 오픈소스와 제가 친하게 이제 내가 이제 기여를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기 이전에 뭐 헥토버페스트 이전에는 이러한 마음가짐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라이브러리를 쓰다가 이거 버그야? 하게 되면 몰라 그냥 갈아쳐. 뭐 이게 뭐 내 것도 아닌데 뭐.
사실 이러한 마음가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헥토버페스트를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내가 기여를 하는 게 익숙해져 가면서 다음과 같이 뭐 이게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도 쓰고 있는 라이브러리인데 같이 고쳐 쓰자 이러한 마음가짐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기여에 조금 더 친해지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함께 성장할 프로젝트를 찾아가면서 기여를 해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는 좀 공감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사실 제가 좀 운이 안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쓰는 라이브러리는 버그가 없는데? 뭐 이런 식으로 예,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요?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대체 프로젝트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뭐 이건 일부러 한번 저랑 성장할 프로젝트를 찾아보는 거죠. 모먼트 JS라고 혹시 아시려나요? 어, 자바스크립트 환경에서 시간 관련해가지고 이제 쓰는 정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유명한 오픈 프로젝트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npm 다운로드 수가, 위클리 다운로드 수가 저렇게 엄청날 정도로 정말 유명한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런데 몇 달 전에 정말 청천벽력 같은 그런 프로젝트 스테이터스 업데이트가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새로운 피처를 개발하지 않고 유지 보수만 하는 레거시 프로젝트로 전환을 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미 쓰고 있었던 프로젝트에서는 뭐 써도 좋지만 만약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그러면 다른 라이브러리를 써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었더라고요. 아, 정말 슬프죠. 이렇게, 아, 그러면 나 지금까지 이거에 굉장히 익숙해졌고, 이거 계속 쓰고 있었는데 어쩌지? 라는 막막한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서 고맙게도 4개의 대체 프로젝트들을 이렇게 소개를 시켜주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시간을 관리하고 시간을 계산하는 그러한 코드들을 많이 짜고 있었기 때문에 한번 쭉 둘러봤는데요. 이 중에 데이JS가 제가 예전에 한번 기여를 한 프로젝트여가지고 한번 다시 둘러봤어요. 그때 당시 때도 저도 이 모먼트 JS가 좀 많이 큰 라이브러리 소스 사이즈가 좀 많이 커요. 이것저것 기능이 정말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조금 더 라이트한 프로젝트가 없을까? 라이트한 라이브러리가 없을까 하다가 찾은 그런 프로젝트였는데요. 찾아보니까 한글 죄송합니다. 한글 문서도 정말 잘 돼 있는데 몇몇 가지 타이포도 있었고 그리고 업데이트가 안 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작지만 이제 기여를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어떻게 생각해보면 정말 작은 기여이긴 했어요. 그랬는데 보람이 계속 남더라고요. 어쨌든 컨트리뷰터 리스트에 제 이름이 하나가 있고 그 문서에 내가 기여한 게 하나 계속 있고 모든 사람이 이 프로젝트를 볼 때마다 모든 사람이 한글 다큐멘테이션을 볼 때마다 제가 거기에 숟가락 하나 얹었다는 게 참 눈길이 한 번 더 가고 뜻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모먼트 JS 업데이트 소식을 들었을 때도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 이제 시간 관련해가지고 라이브러리에 써야 되는데 어떤 걸 써야 될까 하게 되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데이제이스를 한번 둘러볼래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러한 식으로 오픈소스에 대한 애정을 조금씩 더 키워나갔습니다. 근데 이러한 프로젝트뿐만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저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 4개 국어 및 5개 컴 언어쯤은 구사하시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여러 컴 언어를 구사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도 자바를 하다가 코틀린을 하다가 파이썬을 하다가 자바스크립트를 하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여기 이 환경에서 쓰던 라이브러리에서는 A라는 기능이 있었는데 B 환경에서는 이런 라이브러리에서 이 기능이 부족하네? 이러한 경험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자바에서 제가 DB 관련한 라이브러리 쓸 때는 있었던 기능인데 파이썬에서 제가 좀 마이너한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긴 했었지만 이 기능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능 추가해주면 다른 사람도 쓰고 나도 너무 좋을 것 같아 해가지고 이렇게 기여를 한 경험이 있는데요.
이러한 경험을 하면서 제가 정말 뜻깊었던 거는 어쨌든 지금 성장하고 있는 라이브러리도 분명히 이 기능을 추가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 거고 그 기능을 추가하지 못했던 어떠한 사연이 있을 거예요. 코드에는 모두 다 깊은 사연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주로 이제 서비스 관련한 코드를 짜다 보니까 서비스 아키텍처와 라이브러리에서 쓰는 아키텍처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이 라이브러리 관점에서 어떠한 식으로 아키텍처를 짜는 게 좋은지, 어떠한 식으로 테스트를 짜는 게 좋은지, 어떤 식으로 다큐멘테이션을 쓰는 게 좋은지를 공부할 수 있어서 정말 너무 좋았었어요. 그리고 기존에 뭐 자바 라이브러리에 있었던 그 A 피처에 관련해서 예전에는 그냥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인터페이스만 가져다 쓰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번에는 내가 어떠한 식으로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해야겠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내부에 어떠한 식으로 코드를 구현했구나를 한 번 더 찾아볼 수 있는 되게 뜻깊은 그런 기여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공부하며 기여했던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드릴까 합니다. 앞서서 이야기했었던 것들이 사실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함께 성장할 라이브러리를 뭐 일부러 찾았던 거기도 하고, 사실 여러분들은 여전히 너무 바쁘고, 일부러 뭔가 찾기에는 오픈소스 세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어떤 게 정확한 기여인지 알기가 어려운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감이 안 온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기여 방법입니다. 제가 계속 지금까지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너무 많은 것들이 처음 시작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뭐 당연한 것 같아요. 개발자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불만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기술, 오늘 완성했더니 다음 주에 레거시가 되는 기술들, 이런 경험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나 같은 초심자를 위해서, 여러분 같은 초심자를 위해서 샘플을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기여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올해 초 서버리스라는 프레임워크를 좀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 서버리스 같은 경우에는 AWS 람다라던가 뭐 애저 펑션과 같은 이런 서버리스에서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프레임워크인데요. 제가 이걸 처음 사용을 할 때 뭐 서버리스 아키텍처, 서버리스 스택에 대해서도 아직 잘 모르는 상태인데 어떻게 처음 코드를 시작하지? 그리고 어떠한 아키텍처가 베스트 프랙티스인지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둘러보다 보니까 이그젠플스라는 리파지토리를 제공을 하고 있고 여기를 보게 되면 수많은 AWS에서 뭐 예를 들어서 고를 이용을 해가지고 HTTP get 포스트를 만들 수 있는 뭐 엔드포인트를 만드는 방법, AWS에서 자바를 이용해서 쉽게 HTTP 엔드포인트를 만드는 방법 이런 것처럼 굉장히 많은 보일러 플레이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중에 이빨이 빠진 죄송해요. 마이크로소프트 GCP 환경에서 타입스크립트를 이용을 해서 엔드포인트를 만드는 샘플을 하나 만들어서 기여를 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그렇게 큰 기여는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저같이 이제 초심자 누군가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나 GCP 쓸 건데, 타입스크립트도 쓰고 싶고,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저의 이 작은 기여가 그 사람들에게 삽질을 조금 더 줄여줄 수 있는 그러한 기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지식을 융합해서 이런 식으로 기여를 해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리액트를 이제 한참 보고 있었을 때 훅이 발표가 됐는데 이것도 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제 뭔지는 알겠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이제 구글링을 하다가 이러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리액트 훅 폼. 딱 봐도 이름이 리액트 훅. 뭔가 폼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둘러보는데 한국어 문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런 건 제가 또 못 참거든요. 잉글리시 있고 중국어 있고 일본어 있는데 한국어 문서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도 참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한국어 문서를 컨트리뷰션을 하게 됐고 정말 자랑스럽게 또 이름을 하나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기여를 하면서 이제 한국어 문서에 대해서 이제 다큐멘테이션 한번 쫙 읽을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공부이기도 했지만 플러스 알파로 저에게는 정말 좋은 기억이었던 게 이 메인테이너와 이후로도 정말 좋은 친구가 되어서 따로 스티커를 내가 만들었는데 너한테 선물을 주고 싶어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손글씨로 해가지고 호주에서부터 이렇게 저에게 우편을 보내줬는데 이게 참 너무 좋은 추억이고 앞으로 더 오픈소스에 많은 기여를 하고 세계의 많은 메인테이너들과 친해지면 좋겠다라는 이런 정말 좋은 저에게 동기가 되어준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재밌는 컨트리뷰션들 여러분들 정말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지 않나요? 근데 어쨌든 헥토버 페스트라는 거는 10월에 한정적인 축제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9월엔 말이에요. 사실 9월보다는 그 이전부터 말이에요.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기어 연습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방법 중에 첫 번째는 관심 있는 프로젝트를 워치 혹은 스타를 해놓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유튜브 보면 많이 이야기 나오잖아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이런 것처럼 프로젝트들도 미리 알람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워치를 해놓게 되면 이제 뭐 메일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이슈가 뭔가 새로 올라왔을 때마다 이제 받아보실 수 있고 혹은 스타를 눌러두게 되면 깃허브에서 그 맨 첫 번째 페이지 기여하는 데서 이제 어떠한 식으로 가고 있는지 이제 뭔가 업데이트가 있는지 그리고 메인테이너들을 팔로우하게 되면 그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이 어떠한 것들을 스타를 했는지, 어떠한 것들을 이제 새로운 리파지토리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그 프로젝트들을 자주 들어가셔서 이슈 탭에서 혹시 내가 기여할 만한 이슈는 있는지 이런 것들을 둘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레이블 중에 Good First Issue 혹은 Help Wanted와 같은 처음 참여하는 사람들도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이슈들을 메인테이너 분들이 잘 관리를 해주시면 이거 나 해보고 싶은데 하면서 먼저 손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퍼스트 이슈 내가 정말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나 잘해볼 자신이 있을 것 같아 라고 하시면 먼저 찜콩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9월 전에 뭐 물론 10월 전에 하게 되면 헥토버 페스트에는 카운트가 안 되지만 그래도 미리 연습한다 생각을 하시고 미리 찜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렇게 먼저 내가 이거 좀 가져갈게 라고 말하는 이유는 다른 기여자들과 중복 작업이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 가지 새로운 피처에 대해서도 할 수 있긴 하겠지만 만약 버그라던가 이런 경우에는 다른 오픈소스 컨트리뷰터들도 이미 작업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가 나 이거 할 예정인데 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거를 미리 찜콩해 놓게 되면 누구도 건들 수 없게 여러분들이 먼저 작업을 하고 헥토버 페스트의 카운트 하나를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이슈에 대해서 말이 나왔으니까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물론 헥토버 페스트에서 카운트는 안 되지만 이슈도 하나의 정말 좋은 기여라고 저는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에 이게 제가 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다가 겪은 건데요. 특정 필드 네임만 쓰게 되면 자꾸 어떠한 특정 환경에서 이제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서는 뭐 딱히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없었고, 뭐 다큐멘테이션을 읽어봐도 스택 오버플로우를 읽어봐도 뭐 이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남겼죠. 이거 이런 거 같은데 혹시 내가 잘못 이해한 거니?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슈, 에러가 나는데 이게 내가 잘못 이해한 걸까요? 이렇게 했더니 이거 보니까 잘못된 것 같아. 이게 뭐 물론 잘못됐다기라기보다는 테스트가 되지 않은 엣지 케이스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픽스할게 하면서 버그로 이렇게 태깅을 해주더라고요. 물론 이게 헥터 페스트에서는 카운트가 되지는 않지만 이러한 이슈를 만드는 것만으로 해도 보시면 깃허브에서는 하나의 기여로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초록색 잔디밭에 하나의 카운트를 올려줍니다. 이렇게 이슈를 남기는 것도 좋은 기여 방법이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물론 스택 오버플로우 좋습니다. 스택 오버플로우에 많은 분들이 내가 이러한 삽질을 했는데 이거 해결해 줄 사람이라고 많이 올려주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슈로 등록을 하게 되면 이 라이브러리를 쓰는 사람들이 똑같은 삽질을 했을 때 여기에 와서 확인을 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도 하고 이 메인 컨트리뷰터에게 이러한 실수를 할 수 있으니 이러한 엣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으니 요거까지 한 번 더 잘 해주세요라고 하게 되면서 이 성장의 포인트를 널리 많이 알려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역시도 저는 예전 같았으면 이거 뭐야 버그인가 이거 잘 모르겠어 그냥 몰라 라이브러리 갈아치울래 라고 했었을 텐데 이제 오픈소스와 많이 익숙해지고 내가 PR을 날리고 내가 이슈를 여는 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삽질을 하기 전에 같이 알자. 그러면 다른 사람이 삽질하기 전에 알 수 덜 하지 않을까? 내가 했었던 거를. 이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여기까지 제가 어떠한 식으로 기여를 했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공유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폭풍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마치 굉장히 쉬웠던 것처럼 찾아보니까 나오던데 이런 버거 그냥 픽스하면 되던데 라고 말은 했지만 아니에요. 사실 정말 쉽지 않았고 버그 픽스라고 이제 그냥 마치 그냥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읽어보고 내 코드가 아닌데 당연히 아키텍처는 어떻게 되는지 보고 그리고 테스트는 어떻게 짜야 되는지 정말 많이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기여를 찾는 것도 너무 어렵고 기여를 하는 것도 정말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그런 생각 정말 많이 들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돈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저도 직장인이고 여기 오신 분들 많은 직장인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뭐 학생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 사회에서 돈이 되지 않으면 큰 동기부여를 받기가 어려운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헥토 페스트에서 그 첫 동기부여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칭찬포도 요거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으려나요? 저 어렸을 때는 그리고 여러분 어렸을 때는 믿고 있습니다. 칭찬포도 이렇게 종이가 있어서 칭찬 하나 받을 때마다 포도 스티커를 하나 받고 이렇게 한 개 한 개 다 채우다가 꽉 채우면 선물 하나를 받는 선생님께 혹은 부모님께 선물을 받는 이러한 것들을 했었는데요. 한마디로 스티커를 하나하나 더 하다 보면 이걸 다 모을 때쯤에는 저는 조금 더 착한 어린이가 되었었겠죠? 아마도. 이런 것처럼 헥토버 페스트의 티셔츠도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제가 바로 멋진 오픈소스 컨트리뷰터가 되거나 멋진 개발자가 되는 거는 한 방에 되는 거는 물론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매년 매년 티셔츠를 하나씩 하나씩 모으다 보면 여러분도 오픈소스에 어느 정도 많이 기여를 하고 조금 더 멋진 개발자가 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긴 시간,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어, 여러분들도 남은 시간 동안 헥터버 페스트 즐겁게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